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엄수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보고서의 제목은요,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정의지향적 접근을 중심으로입니다. 이 연구는 김종훈, 박하나, 정수정, 조현희 선생님과 함께 수행한 과제입니다. 저희는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혐오, 배제, 소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았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저희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도적이고 절차적 수준을 넘어서 일상적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학교급별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실천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학교급별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그리고 협력탐구 집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협력탐구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에 소속된 선생님 8분 모셔서 총 7회의 협력탐구 집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여서 그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도 민주시민교육 간의 그런 관점을 범주화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범주 간의 갈등을 정리하는 데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3가지 접근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인지적, 참여적, 정의지향적 접근으로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각 접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인지적 접근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사회 현상과 문제에 대해 타인의 영향 없이 독립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회과나 도덕과 관련 교과를 통해서 정치체제, 법체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그리고 개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교수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인지적 접근의 그런 한계, 즉 삶을 삶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갖는 문제점의 그런 인식 때문에 최근 참여적 접근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적 접근이란 학생들이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 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즉 민주주의 그 의사결정 과정, 절차를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규정, 기구, 절차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민주적인 공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적 접근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민상은 공중으로서의 시민입니다. 공중이란 더 퍼블릭인데요. 그래서 그 공공선을 향해서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에 포함된 주체는 누구이고 배제된 주체는 누구이고 그리고 공공선은 누가 결정하는지 거기서의 소외된 주체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정치 철학자는 민주화의 핵심 과제가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그로 인한 배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도 이에 주목해서 정의지향적 접근 방법 범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의지향적 접근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삶의 원리로 익히고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복수성, 차이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교육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팎의 모든 경험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지향적 접근의 큰 두 축은 일상성과 사회 정의로의 확장입니다. 이 세 가지 접근 간의 관계가 좀 단순하진 않은데요. 정의지향적 접근이 인지적 접근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참여적 접근이 강조하고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제도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정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확장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의지향적 접근이 기존의 접근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그런 추가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지향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실천 사례를 이제 저희 그 협력 탐구 집단인 CIG를 통해서 수집을 하였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선생님들과 이제 다양한 논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실천 사례를 5가지 범주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 사례입니다. 해민중학교의 찐 시민 프로젝트가 첫 번째 사례인데요. 해민중학교의 3학년을 담당한 여러 교사들이 그런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역사, 도덕, 사회, 영어, 미술, 국어과에서 협력해서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에서 다양한 주제별로 배우고 마지막에 30초 영화제까지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데요. 두 번째 그 주제는 사회쟁점 수업이었습니다. 산중고등학교에서는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마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산중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저희 연구에 참여를 하셨고, 그 선생님께서 이제 딜레마 상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제안하셔서 이제 매주 수업을 진행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효율성과 공공성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생각 열기로는 놀이동산에서 돈을 내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것으로 엽니다. 그리고 나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테드 영상을 보여주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리모 이슈라든지 그리고 고속도로 유료화 또는 다양한 그런 경제적 유인책에 대한 효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마지막으로 의료 공공화, 의료 민영화 이슈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산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사회 쟁점 을 토대로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런 사회 현상에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스스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공동체 형성 활동도 있었고, 사실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학교 교육 주체 간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참여 활동입니다. 배명초등학교, 지금까지 말하는 학교들은 전부 다 가명 처리한 학교 이름입니다. 배명초등학교의 그런 학교 안팎 사회참여 활동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전통 시장에 방문해서 환경 문제를 확인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탐구 과정을 거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시청에 제안하는 것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참여 활동의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녹색 박람회라는 것도 이어갔는데요. 학생들끼리 이제 그 아나바다를 해서 서로 물건을 교환하고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서 남은 그런 수익을 그런 포항시 지진 그런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참여 활동은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참여 활동이 그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또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기부금을 낸다거나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재해에 취약한 그룹은 누구고 그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거나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서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을 좀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시민상을 세 가지로 제안해 보았는데요. 민주주의의 개념, 가치,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 구조와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시민,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시민,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사회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하는 시민, 이렇게 시민상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고요. 이에 따라 목표를 제시하고 이와 각 목표와 관련된 대주제, 소주제를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 민주주의, 인권과 시민, 언론과 미디어, 다양성, 평화, 노동,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 정의, 연대, 사회 참여입니다. 이 소주제를 학교급별로 나눠서 내용 요소를 제안해 보았는데요. 각 학교급별 특성에 이제 따라서 내용 요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나, 가족, 학급, 학교 범위까지를 포괄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범위까지, 고등학교에서는 세계 범위까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평화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인권과 나의 행복 간의 관계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그렇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조금 더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면 다양한 환경관, 다양한 정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만한 내용 요소를 담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핵심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든지 사회 정의 등의 그런 인권 등의 개념의 복잡성, 모순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비시민의 인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인권의 역설적인 측면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내용을 고등학교에 넣었습니다. 실행 방법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하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따른 실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학교 접근, 즉 학교 문화, 제도,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주체 간의 상호작용 등 모든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좀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주제 중심 교과 통합적 접근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주제 중심의 교과 통합 교육과정을 생성할 수 있고 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나 도덕과 중심의 중액교과 중심 접근입니다. 그리고 독립교과목 중심 접근, 즉 이런 접근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교수학습 접근 방식은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학습 환경과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을 주로 담아보았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정의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안입니다. 제가 성취 기준을 사회과 그러니까 사회정의 주제와 관련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모아놓은 건데요. 이걸 토대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3, 4학년에선 나와 타인의 차이,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차이를 토대로 달라지는 편견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걸로 공정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에는 문화 다양성, 사회 다양성,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보면 장애,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별주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사회운동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회가 변화 가능하고 그 안에 변화 주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사회 집단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는 사회 집단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이 어떻게 사회 안에서 의미화돼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소외, 차별, 혐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분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정, 그리고 재현, 대표라고도 이야기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의 사회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그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롤스의 정의, 그 분배적 정의관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그다음에 공동체주의적 관점으로 나누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장애학,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회정의 관점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적 접근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현재 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요. 근데 인정, 재현 측면에서의 사회 정의가 복지적 접근에서 어떠한 한계를 갖고, 복지적 접근이 그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재개념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인 그런 중립성 개념을 담고 있는 헌법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좀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배움을 향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을과 교육이 어떻게 상호 협력할 수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민주시민교육 담론 자체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변혁뿐만 아니라 정의지향적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건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습 뿐만 아니라 탈학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탈학습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고 교사들의 번역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